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지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의 대장동 개발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2021년 10월 20일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발언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며 중형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하고요 외국에 가서 골프도 치고 또 낚싯대 구입해서 배낚시도 즐겼던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 출석 전 세상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저와 담당 변호사가 주장을 다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허무맹랑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생활이 그냥 된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이죠. 원래 한 달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판장이 11월 15일로 선고 공판을 열린다고 발표했는데 좀 의아심이 가요.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더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연기해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치 보복 프레임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가 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11월 15일 날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돼가지고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게 되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확정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선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보전 받은 금액도 털어내야 될 겁니다. 선거법 이렇게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9월 30일 날 이중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중교사 관련 1심 판결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이 대표 사법 처리가 현실화하느냐 아니면 해소되느냐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무려 2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년에 걸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1년 5개월 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요 올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돌연 사의를 표하고 법원을 떠나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되면서 선고일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또 칼침을 받고 또 코로나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대면서 계속 재판이 공판이 딜레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받게 되면 당연히 5년간 공직선거법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 결과에 차기 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죄 확정 때는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65조 2항은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선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이후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무려 434억 원에 해당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시가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더라도 이 선거 보전 금액 434억 원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선관위에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는 차기 주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원내 일당 민주당의 존립 문제도 함께 걸려 있는 셈입니다. 이 대표는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당선 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2심에서 당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당시 파기환송 결정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핵심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 유무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밝혀 파기환송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파기환송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그 당시 대법관이죠. 여러 차례 대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재판거래입니다. 네, 누굽니까?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낸 거예요. 이 권순일이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고 하니 기가 찹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명예가 그래도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렇게 뇌물을 받은
대법관.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스트레스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8월 7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전 대법관이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바로 그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기소를 한 것이죠.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0개월 동안 무려 고문료 1억 5천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법 아닙니까?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전 권 대법관을 지금 기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훗날 좀 이 내용을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